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다만 속도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향만 똑바르다면 1년이든 2년이든 뭐 10년이든 차이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돼요. 전 늘 오늘은 내 생각의 산물이다라는 그 말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꾸 과거를 되돌리게 되고 안 된 걸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현재 지금 잘 살면 내일의 미래도 밝아지기 때문에 늘 그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고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어요. 그럴 때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머니 큐레이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니 큐레이터란 말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됐고 퇴직을 하고 나와서 머니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로 강연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서는 강연을 좀 주로 많이 했고요. 조직 경영 안에 은퇴 경영도 하고 그 대표님이 또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소통 경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달하거나 서로 또 하고 싶은 말들은 독서 경영으로 같이 프로젝트처럼 하고 있어요. 저는 대전이란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서 대전 중에서도 가오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같은 거죠.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게 됐고요. 그리고 취업을 처음에는 현대전자, 지금은 SK 하이닉스죠. 거기에 6개월 다니다 평생 직장이 아닐 수 있구나. 그럼 평생 직장이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은행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때쯤에 한국은행이 채용이 별로 없었었는데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꼭 오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 정말 되게 신기한 게 연락이 왔어요. 와서 한국은행에 시험을 봐서 들어갔고요. 이왕 들어가는 거라면 중앙은행을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학교를 조퇴하고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한국은행에 방문을 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실까. 그 객장에서 한 1시간 넘게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차 타고 혼자 간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되게 생생하게 꿈을 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은행을 들어간다면 한국은행을 갈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근무를 해야지. 다른 동기들은 학교에서 배운 거,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퇴를 와서 은행을 봤었고 어떠한 모습으로 근무를 할 것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채용이 됐고요. 그때부터 내가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뭔가가 좀 주변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구나, 진심은 통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었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용돈을 좀 벌어서 썼거든요. 저희한테 뭔가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까지 또 아프셔가지고 병원비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동생이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새들어 살던 옆에 주인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그게 너무 불쌍해서 제가 동생한테 고기를 좀 어떻게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동네에서 대전역에 가서 껌이나 신문을 팔면 굉장히 많이 돈을 남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연히 들어서 한 1시간 넘게 좀 걸어서 가서 거기서 껌이랑 신문을 부모님 모르게 팔았던 적이 있어요. 한참 몇 번을 그랬었나? 아빠가 그걸 아신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나서는 제가 자는 줄 알고 밤에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막 우셨던 모습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무 고생을 시켜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 다리랑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우셨는데 그때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호강을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뭔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목표 같은 게 있고 뚜렷하게 세워서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조사국, 그리고 금융시장국, 국제국, 공보실, 비서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은행의 연수를 받으면서 보니까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고 있고 돈으로 대부분 조절하고 금리나 통화량으로 뭐 조절을 하듯이 내가 이런 세상을 몰랐구나. 돈이 돌고 도는 세상을 왜 혈액을 하고 했는지도 몰랐었구나. 너무 모르고 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다는 거. 근데 제가 또 놀란 건 그거였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즐겁게는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평생 다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네, 맞아요. 직장인데 왜?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자본주의를 알고 돈을 제일 먼저 다루는 곳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냥 업무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야 되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은행에 들어간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세요? 뭐 급여를 가지고 모아서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많았고 투자나 이런 걸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았어요. 그냥 일인 거예요. 업무일 뿐이지 이걸 나한테 접목하지를 않으셨어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무언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모은다는 것도 많이 못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급여가 많아지면 그만큼 쓰는 소비가 좀 더 같이 그거에 맞게 늘어나요. 늘어난 소비는 좀처럼 줄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보니까 급여는 많이 받았는데 똑같이 처음 입행한 저와 마이너스 통장을 같이 비슷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이렇게 급여가 저보다도 훨씬 많으신데 왜 마이너스 통장이실까 보면은 그만큼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얼마나 안 쓰고 얼마 더 버냐가 중요한 거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죠. 그 당시는 입행해서 한동안은 한 10년 정도? 이 정도는 저도 그냥 똑같이 저축하고 잘해야 공모주하고 뭐 전환사채 좀 사고 남들처럼 그렇게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도 가장처럼 친정에 했기 때문에 2,8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제가 신혼생활을 했어요. 중국 자산이 어떻게 돼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 없어요. 항상 똑같이 주식, 부동산, 현금이에요. 포트가 어떻게 되나요? 비중? 부동산에는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주거용은 하나가 있고 저희는 그냥 뭐 빌딩이나 아니면 땅이나 토지 그리고 뭐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보다는 그런 성향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네, 부동산에 좀 더 비중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주식은 그 황금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자산 규모가 뭐 정말 2,8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 자리까지도 가고 뭐 대출 포함이긴 하지만 네 정년퇴직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를 생각하는 순간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주변을 봤는데 뭘 할 게 없으니까 다니지 뭐 이런 식인던 거 아니면 야, 이 좋은 데를 왜 나가 그리고 다 마찬가지야. 공통된 대답이 다 그런 대답이었어가지고 이메일로 그 서점 가서 그 여러 가지 부자 서적 중에 쓰신 분들 중에 쭉 연락을 했는데 한 분이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메일로만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분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 네가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네가 어떠한 지금 여건이든 그리고 뭐 너한테 너 스스로가 그렇게 한계를 짓지 말아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무언가 하나는 다 괜찮은 거 갖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아니면 학교가 좋았어. 아니면은 뭔가 나름대로 부모님이 뭐 괜찮았어. 스스로 뭐 다른 거를 이루었어. 이런 것들이 제가 스스로 찾으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냥 그럼 이 은행이 나한테 최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때 인지를 했어요. 내가 되는 요인을 찾은 게 아니라 뭔가가 안 되는 요인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40대 때는 어떤 모습, 50대, 60대, 70대. 그게 근데 몇 살 때? 그게 2008년도였으니까 30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모습이 아니라
진짜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진짜 살고 싶은 모습을 쭉 적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거꾸로 그렇게 해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공부하라고 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멘토한테 했던 말이었는데, 멘토분께서 하신 말씀이 서점 가서 네가 부동산이면 주식이면 책을 쭉 보래요. 서점에서. 그중에 가장 쉬운 거 10권이나 아니면 한 권이어도 되는데 가져와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10번, 100번이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렇게 주식이나 부동산은 워낙 이제 원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 거지, 사실 찾아보면 소액으로도 많아요. 월세도 강남에 보증금하고 월세가 똑같듯이 지방에 가면 지방도 별 차이가 안 나요. 대신 투자금이 되게 작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동네,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대전에, 제가 잘하는 동네에 500만 원으로 정말 그걸 산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도 충분히 돼요. 그리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100억을 벌었다고 나도 꼭 100억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코인으로 누군가가 10억을 벌었으면 나도 10억을 꼭 벌었어야 하는 생각에서부터가 되게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내가 그게 지금 안 되는 여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10억만을 바라본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다만 속도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되게 속도만을 보고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게 빠른 게 아니었어요. 정도를 지켜서 기본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야만 결국은 목표에 도달하는 거더라고요. 방향만 똑바르다면 1년이든 2년이든 뭐 10년이든 차이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2030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 여건도 그렇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나는 월급을 받아서 언제 집을 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말로 생각해 보면 저희 애한테 한 말이에요. 저희 딸이 26인데 너가 10년 후면 36이야. 그리고 40이 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집이 없을까? 지금 네가 집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수익률은 부동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뭔지를 좀 안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는 좀 어떻게 하라고 좋아하세요? 주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도 별 차이는 없어요. 한국은행 퇴직 직원 40년 상여금으로 투자해서 뭐 1,000억 이상 났다는 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분이 바이앤홀더처럼 항상 30%는 매도하는데 분할 매도, 그리고 30% 팔면 30% 사고, 이런 식으로 40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뿐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항상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지금 보면 자산이 증가나 수익률 같은 게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네. 뭐 어떤 분할 어떤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 꾸준히 사모으고 이런. 네, 꾸준히 적금하듯이, 그러니까 적금하듯이 저희는 대부분 상여금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급여도 고액이지만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이게 부수입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였냐면, 제가 굉장히 S 대기업의 몇 군데 은퇴 쪽으로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연봉은 많으신데 상여금을 미리 땡겨 쓰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미리 나오면은 쓸 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자산 가치 증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소비 영역에 그거를 비중을 두고 계신 거예요. 2008년도 경제 위기 그때 저희 집에도 위기가 왔어요. 결혼해서 저희도 남편이랑 주식 투자하고 차도 오랫동안 안 사고 안 먹고 안 쓰면서 저 2,800만 원 대출받고, 남편도 아마 비슷하게 대출을 받고 직원 사택에서 저희가 신혼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하고 저희 남편 쪽에서 조합주택이 돼서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좀 집안에 형님분이 좀 사업을 좀 이렇게 해주면서 그 집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